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박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방한 중인 펜스 부통령의 이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North Korea would do well not to test his resolve or the strength of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in this region. With courage, determination, and faith, we go together. Kachi, Kapshida. 신 교수님, 이 펜스 부통령의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 귀에 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미국이 북한을 봐줬다. 이런 말로도 들리는데요. 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너무 유약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적절히 중국과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복귀,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네. 단계적으로 압박을 강화했는데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의 대북 정책을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최고의 압박을 가하겠다 하면서 지금 정책을 보다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칼빈스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김정일 생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도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칼빈스호가 아직까지는 한반도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던데 25일 그러니까 인민군 창건일에는 또 이 칼빈스호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오고 말고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겁니까? 한반도의 안정화 작전에는 미 항공모함 중에서 네. 이제 레이건호가 주된 역할을 마쳤고 예.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는 이제 조지 워싱턴호까지 동원이 됐죠. 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한 대 이상 한반도 근해에 그 파견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미국 측에서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는 증거가 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니미츠호까지 동원이 된다면은 세 대가 예. 한반도 근해에 있다는 건데 이 항공모함마다 그 주 임무가 다릅니다. 그 레이건호가 안정화 작전에 주력을 한다면은 이 칼빈슨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바마 네. 행정부가 오사마 빈 라딘을 참수했을 때 동원됐던 전쟁 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모함이 아니라 참수 작전과 전쟁 수행을 주로 하는 네이비실까지 포함해서 그런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이런 칼빈슨호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게 굉장히 그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니미츠호입니다. 네. 1975년도에 이제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으로 만들어졌는데요. 2025년 경이면은 이제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니미츠호는 사실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1996년도에 대만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네. 그때 국민당의 이제 리팅휘 총통이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정책을 슬며시 내밀었을 때 중국이 여기에 격하게 그 항의했습니다. 미국 예. 측의 클린턴 행정부에. 그래서 그때 미사일 시험 훈련이라는 미명하에서 대만 해협에 막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었죠. 예. 그중에 몇 개는 대만 해협에서 30km 안에 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미국에서 항공모함 2대를 대만 해협에 출동시켰습니다. 그 니미츠호가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다시 대만 해협이라든지 한반도 근해에 온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칼빈슨호가 참수작전도 카드에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던진다면 니미츠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만은 북한 문제를 군사적인 옵션을 동원하더라도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군사적 행동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 예. 신 교수님, 펜스 부통령이 이런 말도 했죠. 이 중국이 북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할 것이다. 근데 이 말은 중국의 역할이 가장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중국의 역할에 방점이 더 찍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 북한 핵 문제를 과거에는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봤을 때 북한 핵 문제는 북한의 문제다. 네. 그래서 그 틀에서 풀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 문제의 본질은 역시 중국에게 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까를 미국 스스로 생각을 해본 거로 같은데요. 네. 과거 중국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항상 한반도의 안정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비핵화.
비핵화, 예. 그다음에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하는데 그게 북한 정권의 불안정까지 이렇게 이루어질 정도로의 강한 압박을 하면은 한반도 안정이라는 첫 번째 목표, 최우선 순위에 걸리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밖에 그 비핵화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거를 미국이 역으로 이제 저는 접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너희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행동한다. 즉 한반도에서 긴장 조성이 이루어져서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바꿔라. 예. 비핵화를 먼저 갖다 놓고 제대로 된 압박을 해라. 그러한 그 전략적 메시지를 중국 측에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중국의 결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의 생각대로 움직일 것인가?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보면은 중국이 이제 올해 19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의 변화를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북 송유관을 압박한다든가 이런 것에 아주 강력한 제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많이 예측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트럼프 행정부의 그러한 중국과의 압박뿐만 아니라 예. 분명 없이 그 좋은 그 협상에 따른 이익도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것이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더 좋은 페이버가 있다. 예. 우호적인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왜 시진핑 정부가 2기가 올 가을에 공산당 19차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의 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럴 때 미국이 군사적인 긴장까지도 조성할 것을 갖다가 무릅쓰고 행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중국 측이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대화로 나와라 하는 그런 압박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의 접근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과연 이제 중유 공급이라든가 그런 조치를 지금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더 나가야 되는데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것은 또 조건을 달기 때문에 당장 안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중 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북한은 여전히 추가 핵실험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dare to opt for the military actions, the DPRK is ready to react to any mode of war desired by the American. The recent U.S. massive missile attack on Syria that tells you well of it. The United States is disturbing and the global peace and the stability and insisting on the gangster-like logic. 북한의 입장은 사실 일관됩니다. 오늘 또 보면 이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 B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군사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면 북한은 북한 스타일과 방식으로 핵 선제 공격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 북한 사실 말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복잡하겠죠. 예. 어떻게 본다면은 북한의 이런 발언과 행동은 새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지난 70년 동안 항상 해온 얘기는 우리는 전쟁 불사하겠다. 네.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압살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자유권 발동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 최고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핵 불벼락을 미국에 내리겠다. 그러니까 네. 북한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인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번에 태양절 행사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두 가지 채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을 통하고 또 북한 외무성 발표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는 예. 어떻게 본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불리한 국제사회의 어떤 여론을 약간이라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외신 기자들한테 여명 시가지라든지 이런 뭐 꽃 전시회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네. 이런 북한을 예. 압박하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이런 잘못된 행동을 그리고 자꾸 잘못된 이 사이클을 끌고 가는 것은 북한 잘못이 아니라 미국 잘못이다. 트럼프 행정부를 누군가 제어해야 된다. 이런 국제 여론을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 쪽으로 끌어올려는 노력이 보이고 외교부 외무성 관리들이 자꾸 이제 외신을 통해서
이런 국제사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네. 네. 보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은 아주 이례적일 만큼 그리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고 북한도 역시 이에 대해서 발끈하는 모양새인데 그렇다면은 25일에 군 창건일에 도발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도발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발 강도는 조금 조절해서 낮출 것이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우려하는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실험 같은 고강도 전략 도발은 좀 자제하고 나름 북한은 자기들의 또 체면을 갖다가 네. 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중거리 미사일 이하 정도로 발사 실험을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조절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열병식 장면 저희가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지 예.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행렬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무기가 고장이 났는지 이 대호에서 이탈하는 그런 장면이 이 카메라에 포착이 이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예. 저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요. 전차가 고장이 예. 나서 대열에서 이탈을 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고 이탈하는 있는 모습. 건데요. 이탈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보면 교수님, 이 열병식이라는 거는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건데 행사인데 참 점검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했을 텐데 본 행사에서 저런 어떤 실수가 나왔다라는 점들 있어요. 이제 북한의 지금 군 상황을 좀 읽을 수 있는 일면이라고 볼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 예. 전차 이름은 선군호고요. 아. 지금 북한이 자랑하는 최정예 첨단 그 전차입니다. 예, 예. 2009년부터 실전 배치 개발을 해서 개발 완료해서 실전 배치하고 있는 그런 전차인데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정비와 훈련을 했을 겁니다. 미리. 했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사고가 난다는 것은 그 전차 자체의 성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근데 또 저 장면은 저희가 과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고로 보이죠. 예. 분명 없이 사고죠. 뭐 저렇게 그래요, 예. 연기가 일단 저렇게 나고 많이 나서도 이탈을 안 되는 하겠다는 거고 거는 전략에서 예, 예. 전열에서 이탈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고요. 네. 실제적인 상황에서 김정은이 저기 있는데 전차가 함부로 기동한다? 저거는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연기가 났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야 너는 빠져라 하는 건데 말씀 계속 이어가면 네. 북한의 전력 수준을 재래식 전력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북한을 너무 낮게 보면 보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일단은 해프닝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봉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사일 가짜설 뭐 이런 것도 나오던데요. 예, 그 통일연구원의 최대원 박사께서 분석을 하셨는데 네. 이게 원통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뭔가 아직 미개발 상태다,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콜드 런치라고 하죠. 일단 예열이 끝난 다음에 미사일을 발사를 해야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대비할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더 강력한 그런 위협을 가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준비가 됐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검토할 면이 많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차 고장도 있지만 이 태양절을 맞이해서 외국에 대해서 북한이 준비돼 있다. 한반도에서 그 미국이 만약에 어떤 군사 행동을 한다면 북한은 불벼락을 내릴 준비와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예. 자꾸 이렇게 조금 메시지와 어긋나는 장면들이 네. 나오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이걸 전달을 할 것인가. 국제사회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정말 나겠구나. 북한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 단거리 미사일 실험도 6초 만에 폭파됐지 않습니까? 16일 날 오전에 한 거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네. 예. 근데 북한의 일요일 날. 다급한 마음은 읽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과연 돼 있는가? 아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5일에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도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네. 북한 측에서도 우리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고 조절할 수가 있는가? 만약에 예. 미국 측에서 어떤 사이버 공격을 해서 미사일 실험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다면은 그 다음에 수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분명히 평양의 그 군수뇌부와 당 지도부에선 있을 것입니다. 신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일요일 오전 펜스 부통령이 오늘날 북한이 발사한 시험 미사일 발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실패를 했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이유가 미국의 어떤 사이버전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신빙성이 좀 있습니까? 일단 북한에 대한 사이버제는 매우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선이 적어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네. 이달 초에 있었던 그 맥팔랜드 NSC 부부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하는 것과 같은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지켜봐라. 예. 그런 차원에서 뭐 준비는 하고 있을 건데 이름은 레프트 오브 론치라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성국에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그것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적용되었는지는 사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없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제한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첨언을 하려면 예, 예. 확인을 할 수 없다 그래도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 북한 측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과연 그 프로그램이 벌써 침투가 되었는가 예. 안 되었는가. 그렇다면은 핵실험을 안 하고 ICBM 발사를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적절한 수위의 도발 행위를 할 것이냐 25일에 예. 굉장한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